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베트남 인센티브 투어 관광객들의 부산 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를 수행한 동국대학교 교수 이천환입니다. 이렇게 학회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연구를 갖다가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베트남에 정기적으로 어떤 관광이 아니라 그, 그 베트남에는 코참이라는 어떤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 강의 및 뭐 여러 가지 자문을 좀 할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 코참이라는 호치민의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코참은 한국상공인연합회인데요. 거기서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호치민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 국가로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공장이나 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또 제가 약간 광고 홍보나 뭐 관광 또는 이런 이미지 국가나 도시 이미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베트남에서 많은 인센티브 투어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개념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어, 베트남에서 한국계 기업에 있는 많은 베트남 직원들이 어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할 경우에 어떤 포상 휴가의 개념으로 관광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을 선택하는데 대부분 제가 그때 자문한 그런 기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 어떤 부산 쪽에 예전에 방직업 이런 것이 섬유업이 굉장히 발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호치민에 많이 진출해서 굉장히 어떤 부산에 본사가 있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베트남 어떤 직원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어떤 포상휴가로 어떤 인센티브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물론 서울이나 제주도도 관심이 많지만 본사가 있는 부산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선택을 하는 걸 알게 돼서 그러면 이런 베트남 인센티브 투어의 향후 좀 발달된 형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갖고 학문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도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느 나라나 다 해외 관광 유치는 관광 분야에서 굉장히 주된 관심사죠. 그래서 늘 외화 유치라든지 산업의 발달 위해서는 어느 국가들은지 자기 자국민 관광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좀 타국에서 관광을 와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큰데요. 이 경우에도 인센티브 관광이라는 게 있는데 인센티브 관광은 일반 관광객들이 자기 예산으로 휴가라든지 이럴 때 오는 거와 달리 인센티브 관광은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보내주는 것. 회사에서 포상 휴가의 어떤 관점으로 관광을 보내주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관광과 연수가 뭐 섞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에는 어떤 기간도 좀 길고 뭐 다양한 요구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업에서 일정 부분 어떤 비용을 갖다가 제공해 주니까 좀 더 소비력도 크고 좀 다양한 해당 국가의 나 도시에서의 어떤 다양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직장인이고 어떤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어떤 포상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씀씀이도 더 크고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베트남, 특히 호치민 쪽에 어떤 많은 섬유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수 진출함에 따라서 베트남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관광 수요가 굉장히 크고,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는 막연히 동남아 쪽은 아직은 뭐 좀 개발하고 있어서 또 물가 차이도 있고 해서 한국에는 뭐 많이 관광을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어떤 인센티브 투어라든지 많은 교육을 통해서 동남아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런 인센티브 관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수요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으로 여행을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필요한 시점, 왜냐, 어떤 이런 수요가 있고, 실제로 인센티브 투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관광 수요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어떤 학문적 필요와 어떤 현실에 대해서 간극을 조금이라도 메워보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서 어떤 한국 또는 부산 또는 어떤 한국의 도시에 대해서 관광을 오고 싶다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물론 인센티브 투어의 어떤 선정된 것 자체가 가장 뭐 큰 요인이라고 하겠지만 그 외에도 뭐 한류라든지 해양 스포츠라든지 직무 연구 활동, 국가 이미지, 도시 이미지 이런 것도 어떤 관광객 도시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보는데요. 이런쪽 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쪽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많은 동남아 쪽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해양 관광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막연하게 예전에 해양 관광이라면 바닷가를 걷거나 그냥 바다의 경치를 보면서 쉬고 식사하고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존의 해안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양 레저 스포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레저 스포츠는 뭐 크루즈를 한다든지 스킨스쿠버나 요트, 서핑 등 다소 굉장히 어떤 선진적인 그런 어떤 휴가나 스포츠의 현황이고요. 아무래도 장비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바닷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기서에서도 동남아 쪽에서도 이런 해양 스포츠 왜냐면은 어떤 동남아도 자국에 다 해안이 있는데 그 자국 해안에서 어떤 해양 레저 스포츠나 뭐 크루즈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정이 궁금해하고 좀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관광의 이런 쪽 논의를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관광은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투어를 하는 이유는 회사가 자기 종업원들, 특히 현지 종업원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제고하고 애사심을 높이고 그리고 기업 충성도를 제고해서 어떤 더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 효과까지 노리고 인센티브 관광을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에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베트남 호치민에 많이 와 있는데 여기서도 인센티브 투어를 수시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선정되면 종업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애사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계속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굉장히 회사의 충성도가 높이는 그런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잘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인센티브 관광이다 보니까 업무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에 보면 관심이 많더라고요. 단순히 휴가고 관광이긴 하지만 이런 뭐 자기 즐기거나 스포츠를 하는 쇼핑을 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해서 전시회가 있다든지 엑스포 또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여기를 참여하러 같이 인센티브 투어 기간을 맞춰서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굉장히 있다는 것을 기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반 관광 같은 경우는 전시나 엑스포는 약간 업무기 때문에 이런 거로 뭐 휴가를 이때 사용하고 싶진 않겠지만 이 인센티브 관광은 어차피 기간이 좀 충분히 주어지고 그리고 비용의 일부가 제공되는 그런 특징도 있기 때문에 휴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업무 역량을 좀 높이고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도 업무 관련이 있는 전시나 엑스포, 산업시설, 뭐 방문 이런 것도 다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는 계속돼서 그러면 과연 어떤 도시, 어떤 국가를 인센티브 관광 투어지의 최종 종착지로 생각하는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논의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도시 매력도,
도시 정체성이나 인프라, 도시 이미지가 표현된 거, 문화, 역사, 이런 어떤 도시의 총체적인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력성에 대해서도 어떤 이 도시를 한번 그 관광을 가보고 싶구나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는 요즘에 굉장히 한류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기 동남아의 경우나 뭐 중국 등 어떤 아시아 쪽에서의 영향에서 봤을 때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문화, 교육 시스템, 음식까지 좀 기존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 이런 것이 한류의 핵심이었다면 넓혀서 좀 더 한국 문화까지 포함되는 이런 그 한류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이런 한류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을수록 한국 또는 부산을 그 인센티브 2의 최종 종착지로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어떤 도시 축제나 이벤트, 참여 프로그램이 있었을 경우 역시 여행지 선택에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프라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여행이다 보니까 그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 어떤 여행하는데 편리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쇼핑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쪽 논의에 의해서 문헌 연구를 제가 그 해봤는데요. 인센티브 더 대상자들은 일반 단순 휴양이나 쇼핑보다 체험 프로그램이나 전시, 컨벤션에 관심이 높고 직무와 연관된 활동, 이런 쪽 논의에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연구를 했더니 이런 이론에서 제시한 바가 잘 설명되더라라는 어떤 현상에 대한 실무 연구가 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남아 관광객들은 기존에는 어떤 물가가 한국이 아무래도 더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동남아 관광객들이 어떤 기존의 중국이나 일본 또는 어떤 미국이나 이런 유럽 관광객들에 비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좀 물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안 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 하지만 그 굉장히 동남아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방문을 많이 점점 하는 추세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 연구는 일반 관광이 아니라 인센티브 투어, 즉 기업에서 어느 정도 후원을 하는 그런 여행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 요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됐고요. 그 기존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는 역시 우리도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투어 참가자는 좀 다소 특이하게 역사나 사회 체험 이벤트 등 뭔가 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관심과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선호도가 여행지 결정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일본 관광객은 이에 비해서 역사 탐구나 사회 체험, 뭔가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 또는 사회 체험적 성격의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허트 논의와 그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해양 레저 활동, 박람회나 전시회 등의 교육 기회, 관광지 매력, 부산 도시 이미지, 한류 선호도, 도시 인프라에 대한 평가가 부산의 인센티브 투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어떠할지에 대해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연구 문제로는 해양 레저 활동, 박람회나 전시회 등의 교육 기회, 관광지 매력, 부산 도시 이미지, 한류 선호도, 도시 인프라에 대한 평가가 부산을 동료 직원에게 인센티브 투어의 추천 의사, 이의 추천 의사는 아주 강렬한 어떤 선호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종속 변인인데요. 추천 의사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 문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베트남 호치민 소재의 한국 기업에 근무하는 베트남 종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했습니다. 총 146명의 인센티브 투어 대상 및 대상자를 그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특히 한국의 호치민에 있는 그 기업 연합 기업 상공회의소에서 도와줘 갖고 여기에 대해서 주로 섬유 기업 또는 대상으로 해서 그 섬유나 화학 기업 그러니까 화학 재료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그 조사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한국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에 있으면서 어떤 성과가 있어서 인센티브 투어 대상자나 대상 예정자들을 찾기가 아주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고참해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셔갖고 여기 이 어떤 설문조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구 결과는 그 모든 여기서 사용한 척도는 크롬브와 알값값 0.7을 추가해서 어떤 도구로서의 그 타당함이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연구 문제는 부산 베트남 한국의 종업원이 부산을 인센티브 투어에 적합한 목적지로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연구 결과 그 표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성별, 남자일수록 더 관심이 많고 나이는 관계가 없었고요. 관광지 매력이 더 높다고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도시 이미지죠. 이러한 것이 더 좋을수록 어떤 더 많이 그 인센티브 투어 목적을 부산으로 선정하였고요. 해양 스포츠를 할 수 있냐 없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류 선호도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요. 관광 인프라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뭐 그 특히 뭐 기존 연구와 달리 뭐 교육 기회라든지 뭐 교육에 대해서 그는 아직 그 별로 그 기존 연구에 비해서는 그 관심이 저희 연구에서는 크게 없고 이거는 관광은 관광으로 즐기자 이런 차원이 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인센티브 투어 목적지 추천인데 영향을 끼치는 변인 회계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 역시 추천을 내가 얼마큼 내가 그 다른 동료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추천할까 했을 때 성별 역시 남자일수록 추천을 많이 하고요. 나이는 영향이 없었고 해양 스포츠의 경험이 있을 때 굉장히 큰 추천 의사를 보냈고요. 한류 선호도도 이번엔 한류를 선호할수록 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 인프라라든지 교육 기회는 이 추천 의도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어쨌든 본 연구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측면에서 남성이 부산을 더 선호하고 추천 의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양 스포츠에 대한 경험 기대가 인센티브 투어 관광지 선호도와 추천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이 있음을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광지 자체의 매력과 관광 인프라의 확충이 인센티브 투어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적 변인, 우리가 인센티브 투어 기존 연구에서는 어떤 교육 기회라든지 어떤 세미나나 어떤 그 학술이나 또는 어떤 어, 그런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돼서 교육 좀 받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연구 역량을 전문 역량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그 인센티브 투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 변이는 별로 선택이나 추천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관광지 선호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추천 의사에는 한류의 선호도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막상 어떤 관광지를 딱 선택할 때는 한류를 생각 안 하지만 남들에게 추천할 때는 기존 이미지니까 한류가 좋으니까 이거 한번 보러 갈래라고 하는 식으로 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실무적 제안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산의 인센티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 자체의 매력성을 높이고 어떤 도시 편리함과 해양 스포츠의 접근 용이성이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부산이 보이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스포츠 체험 가능성이 대도시의 편리함과 인프라의 우수함과 연결되었을 때 여기 더 부산 관광지에 대해서 충성도와 재방문 의사 등이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 이미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따로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좀 정교하게 측정하려고 했으나 부산에 대한 인지도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낮아서 측정이 잘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향후 도시 이미지에 대한 홍보가 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 한계점으로는 베트남 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 중 사무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생산직 직원도 그 인센티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생산직까지 공장까지는 제가 그 설문조사를 하기 어려워서 그 대상을 못했지만 생산직도 포함시키면 좀 더 그 정확한 연구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좀 아무래도 지금 이 인센티브 대상자에 대해서
그 일부 기업, 섬유나 그 어떤 화학 기업 쪽만 했는데, 만약에 정말 대기업, 더 큰 대기업, 뭐 삼성이나 뭐 이런 LG 같은 대기업도 더 한다면 조금 더 전문적이고 다른 연구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